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정말 모시기 힘든 귀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좀 낯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방송에서도 나오시고 우리나라 이 수면 쪽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맞죠? 네. 현도진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삼성동에 있는 GNG 병원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현도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성함이 본명인가요? 본명입니다. 아니 그 현도진이라는 그 이름이 네. 약간 그 뭔가 좀 만화 캐릭터 그런 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이게 현도진해서 좀 현씨 때문에 특이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제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멋있는 분은 김도진이라고. 김도진이요? 예, 원빈 씨가. 아! 예, 본명이 김도진님이라서 그분 때문에 제가 약간 쭈글쭈글하긴 한데 현 씨가 붙어서 조금 예쁘다는 얘기 가끔 맞아요. 들어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좀 현씨라는 거에 대한 네.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좀 그 매력인데 제가 원장님을 실제로는 처음 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딱 보고서 연배가 어느 정도 좀 나보다 좀 어리거나 비슷한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고 피부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혹시 그 청담 쪽에서 무슨 관리를 받으시나요? 전혀 관리받지 않습니다.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저 역시 뭐 피부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 아닐까요? 와. 네, 저는 뭐 항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저도 잠 잘 잔 날이랑 못 잔 날이랑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네네. 그거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옆에서 보잖아요. 볼 때마다 피부가 정말 약간 이 톤이랑 이게 너무 좋으신데 그럼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네, 네, 네. 이 수면 쪽에 계신 네, 이런 네. 원장님들이 다 피부가 다 좋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다. 사실은 뭐 2순위가 수면, 이순이가 있으면 1순위는 타고나야 된다. 이건 타고난 거 뭐 무시할 수 없다. 피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멀리서 또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또 귀하신 분을 모셨냐. 저희 채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는 채널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 채널을 좀 봐주세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제 정보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먹는 걸 많이 강조를 하죠.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근육을 만들려면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수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하면 아주 그냥 어떻게든 근육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수면과 근성장과 여기에 좀 관계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강조하는 분들은 사실 저는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할 때 뭐 네네. 운동과 식사나 이런 거는 강조하는 거 많이 네네. 뵀는데 네네네네. 수면을 강조하시는 것까지 해주시는 분은 사실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다들 수면 얘기 많이 안 하셔서 왜 안 하시지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렇게 저항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음. 사람들은 막 근육을 막 괴롭히잖아요. 어떻게든 근육에 막 상처를 내고 맞아요. 근데 저희는 크게 운동, 영양, 휴식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 휴식이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수면이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트레이너로 활동을 할 때 항상 회원님들한테 잠은 몇 시간 주무시냐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또 전문가 입장으로서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면과 예. 이 근육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셨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잘 쉬었을 때랑 또 그렇지 않을 때. 근육이 사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육이 네네. 형성되는 거는 네.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 때 만들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한 직후에는 네. 근육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분해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 네. 이제 잠을 자면서 영양분 섭취되고 깊은 수면을 하면서 그때 네네. 이제 합성이 되는 상태로 그쵸, 보면 그쵸,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은 꼭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오는 대표적인 근성장과 연관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결국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네. 근합성과 성장이 일어나고 또 지방은 또 줄여주고 네. 그리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는 게 결국 성장 호르몬이고 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도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녹이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근육은 녹이고 지방은 깎고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깊은 수면에 계속 취했을 때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많이 나오고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그게 많아지면 이제 그쵸, 문제가 그쵸,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잘 자면 그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케미컬을 사용하는 아, 예. 그런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따로 주입을 해서 근육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은 잠만 잘 자도 얻을 수 있다 그런 네. 효과들. 잠을 잘 자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 얼마나 자느냐. 아, 왜냐하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달라요. 네네. 예를 들면 몇 시에 어떻게 수면의 구조가 예를 들면 초반의 수면 같은 경우 12시 전후의 수면은 네. 깊은 수면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깊은 수면은 줄어들고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꿈 수면만 늘어나면서 크게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에 관계없는 시기로 넘어가 버려요. 아 잠을 자도요? 예, 자도. 그러니까 양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언제 어떻게 자느냐까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자존심 상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예. 9점대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아주 예. 어딜 가든 자신만만하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김종국님께서 76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 그 형님도 9점대였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우리 뭐 남자다 막 예. 9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작년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같이 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몸이시면 유지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쵸. 예. 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예. 왜냐면 저도 뭐 스케줄이 있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신경 쓰고 있을 예. 텐데 김종국 형님은 9.8대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제가 6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형이 저를 놀리고 있거든요. 아, 예. 육선호라고. 근데 6만 해도 참 훌륭한 건데. 훌륭한 건데 예, 저는 근데 훌륭한 원래 건데. 9점대였으니까. 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잠을 자는 그 시간대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아,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영향이 그럼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영향 물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 깊은 수면 상태가 한마디로 첫 번째 깊은 수면 끝나갈 때쯤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지속이 되는데 네. 그 정도 갈 때까지 많이 나왔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고 이제 새벽으로 가서 깨어나기 전에 한 5시쯤 한번 딱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이제 새벽에 조금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이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딱 시간대가 있잖아요. 몇 시에 자서 몇 시까지 딱 요게 제일 좋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일단 양으로 본다면 네.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7시간 반 정도 추천드리는데 사실 근육을 키우는 중이시라면 저는 8시간 이상도 조금 확보해 주시라라고 네. 이제 부탁드리고 싶고 이제 시간대로 본다면 12시 전후는 사실 지켜 주셔야 돼요. 예, 말씀드렸지만 그때 깊은 수면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때 수면을 잃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12시 예. 이전에. 전후. 전후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보통 우리가 직장 퇴근하고 네, 운동하시는 분 맞아요, 많으실 맞아요. 텐데 네. 이게 너무 운동이 뒤까지 가버리면 잠이 안 오고 잠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수면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결국은 운동에서 열심히 자극은 많이 줬는데 만들어지는 시기에 정확하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나는 이렇게 뒤로 자가지고 이만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 주기는 뒤로 가겠다. 근데 너무 놀랍게 사람의 몸은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식으로 해도 구조가 달라져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나는 10시에 자는 사람이 아니라 2시에 자는 사람 하겠다고 해도 네. 2시에서 4시까지 깊은 수면이 많이 나오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와. 그럼 밤낮이 바뀌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힘든. 그래서 그분들 너무 힘든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 안에 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만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질은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실 때 저도 생각했던 게 아니 어차피 뭐 늦게 해서 차라리 그때 자서 좀 아침까지 좀 자고 하면 그래도 8시간을 자는 거면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원래 사람이 지어질 때 딱 거기에 맞게 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질과 양을 모두 지켜주시는 것만이 마사도님처럼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진짜 본보기입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신 거 보고 제 수면의 질이 완전히 제가 지금 딱 파악이 됐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됐고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저도 뭐 일도 또 뭐 야근하는 경우도 있고 끝나고 뭐 식사하고 보통은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이 수면하는데 방해가 되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잠이 안 올 때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잠을 그래도 빨리 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딱 한 3가지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빛을 차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재미난 게 있으셔도 적어도 주무시기 1-2시간 전까지는 휴대폰은 사실 끊어주셔야 돼요. 와, 그걸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빛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 뇌는 아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잘 때 이제 세팅하려고 뇌가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다가 그게 다 멈춰지고 아침이 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광원들은 다 차단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역시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가 떨어지고 천천히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잠자는 이제 준비를 몸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돼요.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잠이 다 달아나 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천천히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쿨링이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예, 예를 들면 자동차 막 달린 다음에 이렇게 엔진룸 그쵸, 뜨끈뜨끈한데 갑자기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몸도 한 2시간 정도는 체온을 천천히 떨어뜨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좀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꼭 드리고 싶은 팁은 샤워를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시라. 너무 차갑게 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 끝나면, 저도 사실 그럴 때 있는데 괜히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거든요. 뭐 도움되는 거 갖고 해가지고 괜히 혼자 업돼서 막 찬물로 막 하고 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바깥이 땀을 통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그쵸. 다 수축이 돼버려요. 예, 수축이 되면 몸이 땀을 발산하지 못하면서 신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순간적인 내 느낌은 시원하고 시원하지만. 너무 기분 좋은데 실제로 몸은 뜨거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 쿨링되는데 당연히 방해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역시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흥분은 그냥 뭐 심리적인 흥분이 아니라 교감신경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맞아요. 마지막 운동을 보통 뭐 예를 들면 러닝으로 한다, 네네네네. 유산소를 해주신다고 하면 두근두근 막 심박수 네, 올라가요. 맞아요. 150, 160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안정되는 신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흥분된 상태에서는 또 방해가 돼요. 그럼 결국 멜라토닌 분비도 방해가 되고 잠자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고, 이상적인 거는 잠을 청하기 한 2시간 전까지는 네. 운동을 끝내주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날 늦게 끝나셨으면 운동의 종류라도 좀 바꿔주셔라. 예를 들면 평소에 하던 그 너무 힘든 네네네네. 격한 고강도 훈련보다는 네. 약간은 스트레칭이나 이완 위주로 가서 그냥 내 근 유지와 관리, 건강 관리 정도까지 욕심을 내셔야지, 그 이상으로 막 그날도 똑같은 루틴을 해버리시면 결국은 밤에 근합성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아니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하고 먹는 거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수면에 대한 그냥 잘 자야 된다 요것만 알고 있잖아요. 역시 또 우리 수면 전문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신뢰가 정말 많이 가고, 제가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하냐 뭐 오후에 하냐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면, 이거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사이클이 있잖아요. 오후에 좀 더 몸이 살아나고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이런 수면의 관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일찍 운동을 최대한 해주시는 게 더 이상적인 건 그래서 아침 운동 이상적이긴 해요. 아침에 하면 그 흥분된 게 충분히,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밤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24시간 간격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작용 자체가 네네네. 밤이 됐을 때 수면을 잘하게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격한 운동을 하고 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밤에 그 피곤함이 건전하게 숙면으로 쓰일 수 있는 좋은 피곤함이 될 수 있는데, 네네네. 너무 늦게 하는 운동은 어떤 독이 될 수 있는 피곤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쌓이기만 하는 피곤함. 게다가 특히나 이제 운동을 정말 이렇게 취미로 하면서 이제 운동에 좀 빠지신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꼭 예.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카페인, 뭐 커피 이런 카페인뿐만이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추가적인 이런 카페인 섭취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럼 더 계속해서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지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카페인은 사실 이상적인 거는, 네.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이 있어요. 네네. 적당히 계속 내 뇌로 쌓여야 돼요. 하루 종일 피로하다 쌓여야지 밤에 너 이제 자라
하면서 뻥 터트리면서 이제 잠으로 쏙 들어가는 건데 네네. 카페인은 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 대신에 뇌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안 피곤해. 그러면서 이제 업돼서 막 하루에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쵸. 원인이 되는 그쵸, 건데 그쵸. 그게 문제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은 뭐 6시간도 들고 뭐 길게 남아있는 경우는 10시간도 몸에서 안 빠져나가기 네네. 때문에 밤 수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12시 전까지 드시라. 좀 더 이상적인 거는 하루에 커피라고 드시는 거는 한 2잔 이내.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카페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콜라, 카페인 있고 그리고 뭐 괜찮다고 마시는 차 종류도 카페인 다 많이 들어있고. 있어요. 예.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것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대놓고 커피는 2잔 이내 정도 가야 하루에 어떤 권장하는 카페인 섭취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약간 좀 카페인이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먹고 또 뭐 미팅한 커피 먹고 그렇게 해서 정말 카페인이 완전히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운동을 뭐 오후에 좀 늦게 하더라도 저는 꼭 운동할 때 또 부스터를 또 챙겨 먹어요. 아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을 굉장히 오래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또 집에 가서 누우면 또 자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는 카페인을 먹어도 어찌됐건 누우면 그냥 잠을 잘 자니까 그래도 난 충분하게 수면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피곤한 일상을 살게 될 때는 당연히 그래도 잠은 개시가 돼요. 아. 문제는 질이에요, 질. 결국 내가 양은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질은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시간은 막 몇 시간 자도 예, 질은 질이 깊은 안 수면에 좋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역시 아까 얘기했던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안 나오면서 약간 나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상황 같이 되는 거죠. 원장님 이걸 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부르셨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몸 좋아지려고 막 맨날 막 피곤하다 막 겁나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좀 더 물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약간 선수들 저희가 이제 대회 준비 그 기간에 식단도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평소에 많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이 굉장히 안 오는 그런 어떤 시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수는 뭐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어떤 잠이 잘 올 수 있는 이런 보조제들을 섭취를 하는 게 그런 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게 좀 안전한지 아니면 또 뭐 그런 거를 굳이 먹는다면 어떤 식으로 조금 섭취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어떤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일시적으로 이건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올 수 있는 불면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급성 불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떠한 뭐 긴장된 상황, 스트레스가 오면은 누구나 예전에 쉽게 잠이 들었던 사람이 뭐 10분 안에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30분, 1시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성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억지로 강박이 생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떡하지라는 상황이 됐을 때 잠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상황을 그냥 안 오네라고 받아들여야지 잠이 오는데 딱 눕는 순간 어떡하지 내일 운동해야 되는데 뭐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 네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막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이 그쵸, 달아나 그쵸, 버려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거는 고정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하시되 왜냐면 보통은 거꾸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그쵸 내가 잠이 안 오면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10시에 잤던 사람이야. 10시에 자야 돼. 그냥 불 끄고 누워요. 그러면 잠이 안 온, 불면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더 잡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다. 나 안 오는데? 어떡하지? 네.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러면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고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조건 우리 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계속 압력이 올라가 수면압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요. 피로한 게 쌓이면서 점점점 피곤해지고 풍선같이 쭉 오다가 한 이제 번에 잠을 자야 뻥 되니까 터지면서 잠이 오는 건데 네네. 그거를 이제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을 안 하면 계속 끌면서 하루에 개시가 안 된 상황에서 흐지부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됐을 때 별로 피곤한 것도 없으니까 또 다시 잠자려고 놓으면 안 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는 잠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와 계셔야 돼요. 우리가 수면제, 유도제 같은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건전하게 제대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세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새벽 시간에 한두 번 섭취하는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수면제를 무조건 먹고 누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주로 어떨 때 비교 드리냐면 다이어트에 비교를 많이 드려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살이 어느 정도 찌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때 내가 노력해서 당연히 먹는 거 참고 운동하면 살 빠진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단기간 빼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네,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하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살 빼는 약을 쉽게 먹게 되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다음에 살쪘을 때 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어서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살 빼는 약 먹고 빼게 돼요.
돼 있는 거죠. 아. 불면증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겼을 때 내가 이런 고통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해 본 사람들은 다음에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약 먹고 자고 이랬던 아. 사람은 약이 빠지면 그쵸. 그대로 잠이 안 와요. 네. 내 뇌가 거기에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당황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오겠지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제일 네. 좋아요. 제가 옛날에 잠이 안 올 때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이거 세잖아요. 그게 어떤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양을 세는 게? 일단 잡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내가 잠이 안 오지라는 걱정을 네.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건강한 수면을 했고 잠을 가장 잘 잤을 때가 군대였네요. 그렇죠. 최고죠, 최고. 그죠? 네. 왜냐면 군대 때 끝나고 나서 음. 누우면 바로 자고 아침에 무조건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네. 아.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군대에서 그 남자들이 굉장히 몸이 좋아져서 나오고 그렇죠. 예, 그쵸? 예. 그럼 군대를 다시 가면 안 돼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쵸, 예. 다시 가고 싶지 예, 않으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저는 뭐 정보도 정보인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이제 외국으로 또 다니시잖아요. 이제 시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이제 외국으로 또 다니시잖아요. 이제 시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 코 고라 그러면 뭐 조금 고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숨을 못 쉬어요. 또 술 마셨을 때. 그런 날은 이제 근육이 더 늘어지고 이완이 되니까 이제 목구멍이 좁아져서 코를 더 골 수가 있고